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태풍 상황과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태풍이 현재 어디 있고 또 강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현재 태풍은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픽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네, 이 부분이 태풍의 눈입니다. 네. 이 태풍의 눈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태풍의 눈이 보인다는 건 태풍이 아직 강한 위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중심 부근에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은 시속 12km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조깅하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느리다는 거죠. 네, 예. 보통 태풍은 시속 20에서 30km고 빠를 때는 40에서 50km까지 갈 때도 있는데 이번 태풍 무척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느리다는 건 그만큼 발달한다는 건데요. 이 해상에서 계속해서 열을 흡수하고 덩치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보다도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할 때 조금 더 강도가 세질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예상대로라면 내일 오전쯤에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네, 지금 진로대로라면 우리나라 내륙을 이렇게 관통한 후에 북한으로 향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풍은 남해안에 상륙한 뒤에 영남과 호남의 경계를 지나서 수도권을 거쳐 북한으로 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진로를 보시면 현재 태풍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태풍은 현재 일본 규슈 서쪽 해상에 있는데요. 네, 이 올라와서 내일 오전 9시쯤 경남 사천 부근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9시, 네. 네, 그리고 이 라인을 따라서 영남과 호남의 경계를 지나 충북을 거쳐서 이 서울에 도착하는 시기가 밤 11시 정도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내일 오전 9시에서 11시, 14시간 동안 내륙을 관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하루 종일은 그냥 태풍의 영향권, 강한 네, 영향권 안에 맞습니다. 있다 봐야겠군요. 네, 그리고 모레 새벽쯤에는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서 이 세력이 급격히 약화하는 그런 모습을 띌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이렇게 특보를 하면서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인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지금 태풍 특보가 발령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그래픽 보실까요? 이 진한 붉은색 부분이 태풍 경보, 그리고 분홍색 부분이 태풍 주의보가 내려진 곳인데요. 네. 이 남해안과 이 일부 지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남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태풍 예. 주의보, 그리고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이미 태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예. 그 밖에 해상과 내륙 전 지역에는 태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태풍특보가 아니라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래픽의 파란색 화면이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인데요. 파란 네. 지역은 이제 비, 빨간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이제 태풍 관련된 거. 이렇게 네,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강원 영동 지역과 영남 지역에 이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비구름의 이동을 볼 수 있는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이 제주도 옆,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해상 부근에 이 태풍의 비구름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영남, 호남 부근에도 이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죠. 네. 이 태풍 앞부분에 만들어지는 공기의 수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태풍 본체가 북상하기 전에 이 수렴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는 겁니다. 현재 호우주의보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벌써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풍이 돌고 있는 과정 속에서 비구름이 저게 마련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인 게 지금부터 비가 내리면 이제 이후로도 비가 빠져나고 난 다음에 계속 간접적인 영향으로 태풍이 온대저기압이죠. 밖에도 비가 많이 왔던 기억이 있는데 비가 얼마나 올까 지금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비가 내릴 때 강원 영동에는 최고 6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영남에도 최고 400mm 이상, 호남에도 30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 서울을 포함한 내륙에도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올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 양의 비가 한 번에 쏟아지면 금세 토양이 포화돼 이 상태가 불안정해집니다. 이 산사태나 축대 붕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더 걱정인 건 지금 비만 많이 내리는 게 아니라 바람도 무척 강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풍은 폭우와 폭풍이 동반되기 때문에 더 네. 무서운데요.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남해안과 제주도는 초속 20에서 3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태풍의 강풍 반경입니다. 이 태풍 중심 풍속이 이 상륙 시점에서는 이 초속 30m 이상,
그리고 중부 내륙에서는 초속 25m가 되겠는데요. 네. 이 태풍 중심 부분에 초속 30m의 바람이 분다고 하면 해안가나 산간 같은 경우는 지형적인 효과가 겹치면서 이 초속 40m 이상의 바람이 불 수가 있고요. 예. 이 초속 25m 바람은 도심 지역에서 빌딩 사이를 통과할 때 30% 이상 강해집니다. 네. 이 초속 30m 이상의 돌풍이 불 수 있어 이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면 거의 뭐 시속 10km, 초속 10km가 더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중대본에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출퇴근 시간을 좀 조정해달라 이렇게 권고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별로 시기는 조금 다른데요. 이 태풍 진로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태풍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의 중심 위치가 들어가기 2~3시간 전에 이미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이 비바람도 무척 강해지는데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 9시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면 그보다 2~3시간 전인 6시에서 7시경부터는 적어도 남부를 포함해서 충청과 경기 남부 쪽까지는 강한 비바람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부지방과 충청지방까지는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강한 태풍의 영향이 겹쳐버립니다. 이 수도권은 이보다는 조금 뒤부터 본격적으로 심해지겠지만 태풍의 반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풍 진로를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까지 수도권을 정확하게 관통하는 태풍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진로가 한반도를 관통하는 예상 진로가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도 이런 이례적인 태풍 진로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왼쪽이 1977년부터 1999년 사이의 태풍입니다. 이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번 6호 태풍 카눈입니다. 그 외 태풍들을 보면 대부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경로를 택하고 있는데요. 네. 이 특이한 경로를 택한 건 남해안에서 올라오다가 바로 서쪽으로 휘어버립니다. 이 좌측으로 휜 게 2개 정도, 그리고 대부분은 이 우측으로 휘어버립니다. 예. 이 1977년부터 1999년 사이 태풍 진로를 모두 그려봤는데 이 6호 태풍 카눈과 같은 태풍은 없다는 겁니다. 그 뒤에 2000년부터 2023년까지 23년 동안의 태풍을 보면 이 마찬가지로 서해를 따라서 올라오거나 오다가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태풍은 있어도 예. 이 카눈처럼 우리나라를 통과해 이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태풍은 없었습니다. 이 비슷한 경로를 보였던 태풍을 찾아보니 이 기상청이 발간한 태풍 백서에 1909년도 13호 태풍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14년 전에 비공식 기록이 하나 있는 거죠. 이 공식적으로는 1951년 이후에 과학적인 태풍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번 6호 태풍 카눈과 같은 경로를 택한 태풍이 없었다는 게 기상청의 공식 답변입니다. 네. 한 번도 없었던 태풍의 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낼지도 지금도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철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자란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